미국엔 두 종류의 보안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US Marshals, 즉 미 연방 보안관인데요. 미국의 이 연방 보안관들은 놀랍게도 사람을 사라지게 하는 마법을 부리는 기관입니다. 오늘은 이 연방 보안관들이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특별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 Thank you. 안녕하십니까. 이것이 미코기다이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US Marshals, 즉 미 연방보안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 미 연방보안관을 영어로 하면 정식 명칭은 United States Marshal Service입니다. 이 미 연방보안관들과 이들의 기가 막힌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우 궁금해하실 내용부터 일단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가 아마 미국의 일반 보안관과 연방 보안관의 차이일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영상의 마지막에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부탁해요. 자, 미 연방보안청은 FBI와 같이 미 법무부 소속의 연방기관입니다. 하지만 연방보안관들의 임무는 FBI 같이 양복을 입고 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좀 더 특수한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자, 이들의 임무를 이해하려면 US Marshal Service, 즉 미 연방보안청의 역사를 조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빌드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방보안청은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된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1789년도에 제1차 의회, 여기에서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과거의 연방보안관들의 주 업무는요, 주를 넘어서 도주하는 용의자나 탈옥수들을 추적해서 체포하는 일이었고요. 우체국이 없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법원에 영장을 배송하고 연방수감자들을 관리하는 임무를 주로 맡아서 하던 법집행기관이었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주에서 말을 타고 여행을 해야 되는 아주 고된 직업이었고, 거기다가 총도 잘 쏴야 했고, 범인 검거나 호송,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원의 서류를 관리해야 했으므로 서류 작업 굉장히 잘해야 했죠. 굉장히 많은 역량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또한 이들은 연방정부의 비밀스러운 임무도 맡아서 수행을 했었는데요. 미국의 각주를 돌아다니면서 정치인이나 유력 인사에 대한 뒷정보를 수집해서 연방정부에 보고하는 일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스파이였죠. 영화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에 나오는 두 주인공이 바로 연방보안관들이었습니다. 이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라는 영화는요, 서부 개척 시대에 미 연방보안관들의 비밀스러운 임무들을 영화적 상상으로 이렇게 제작한 영화였죠. 하지만 영화 자체는 망했습니다. 망작이었죠. 어쨌거나 이렇게 위에서 까라면 깐다라는 식의 조직적 철학은 현대에 와서도 이어지는데요. 사실 미 연방보안청의 현재 주 업무는 법원을 보좌하는 일입니다. 연방법을 위반한 용의자와 탈주자를 체포하고 연방죄수들의 호송을 담당하며 연방판사와 같은 연방법원과 사법인력, 그리고 고위공무원을 보호하고 법원이 범죄로 압류한 자산도 관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들의 주 임무입니다. 이미 굉장히 다양하죠. 이 이외에도 이분들이 시키시는 특이한 임무들을 참 많이 수행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1960년대 흑인 인권운동 당시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들을 성난 백인 군중으로부터 보호하는 임무를 맡아서 하기도 했었고, 미 공군 미사일 호송대를 호위하는 그런 에스코트를 하는 임무도 했었죠. 그리고 미 남극 프로그램 법 집행을 담당하고 국가 전략 비축 물자를 비축하고 보호하는 것과 같은 임무도 수행했죠. 이런 이들의 독특한 서비스 중에 오늘 다루고자 하는 Witness Protection Program, 즉 미 연방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US Federal Witness Security 프로그램이죠. 20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은 다국적 이민자로 붐비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국적 이민자들로 인해서 다양하고 위험한 범죄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마피아, 아프리카계 갱단, 히스패닉 갱단, 중국의 삼합회, 일본의 야쿠자 등 다양한 국적의 범죄 조직들이 미국을 병들게 했죠. 이들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으면서 세력도 강력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모두 잡아놓고 싶었던 미 연방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을 재판에서 구속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증인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사회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미국의 범죄 조직들은 증인을 협박하거나 납치해서 고문하고 살해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증인들이 재판에 불출석하게 되고
범법자들은 다시 거리로 나오는 일이 비일비재해졌습니다. 그래서 미 연방정부는 마약이나 범죄단체 혹은 테러와 같이 중요하고 큰 재판 전까지 관련 증인의 보호와 재판 후에도 증인을 책임져주는 올인원 서비스인 미국 연방증인 보호 프로그램 임무를 미 연방보안청에 맡기게 됩니다. 이는 굉장히 당연했는데요. 왜냐하면 미 연방보안관들은 과거에도 재판의 증인을 안전하게 법원으로 데려가는 합업 업무를 지원했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야 니네가 이걸 해봐라 이렇게 임무를 맡기게 된 것이죠. 자, 미 연방 증인 보호 프로그램은 197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된 편입니다. 경범죄나 일반 범죄 관련 증인들은 이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미 연방보안청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즉, 아무 증인이나 이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죠. 미 연방보안청은 재판의 사안이 중요하고 주요 증인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 프로그램에 증인을 넣어주게 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미 연방보안청은 재판 및 기타 법정 출석을 포함해서 모든 일정 동안 증인과 증인의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안전가옥으로 이동을 시키겠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증인과 증인의 가족을 격리시킵니다. 만일 증인이 고위험 환경에 처해 있다고 여겨지면 미 연방보안관들이 24시간 신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이 서비스는 증인이 만약에 감옥에 있는 재소자일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법거래를 통해서 감형이나 사면을 받고 감옥 밖에서의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게 되지요. 자, 재판이 끝나고도 위험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고려했을 때 미 연방보안청은 증인과 증인의 가족을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미 연방보안청은 연방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이 가능하고 이를 이용해서 증인과 증인의 가족의 신분을 완전히 세탁을 하게 됩니다. 자, 신분 세탁 전에는 집중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신분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합니다. 이름은 무엇이고 어디 출신이고 뭐 어느 학교를 나오고 이런 것들을 다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후 신분 세탁 준비가 끝나면 새로운 이름, 신분, 사회보장번호, 여권, 운전면허, 출생증명서, 병원 기록, 그리고 학력까지 깔끔하게 새로 만들어지며 증인이 원하면 보복을 피할 수 있도록 치아 교정이나 성형수술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신분 세탁이 끝나면 증언 관련 보상금과 주택, 그리고 평균 $6만 정도의 정착금이 나오며 직업훈련 서비스와 의료비, 그리고 최저 생계비인 38,000불 정도가 미 연방으로부터 제공되게 됩니다.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더 있습니다. 자, 증인에 대한 보복 위험도가 높아질 경우엔 신분 세탁 후에도 보호를 해주는 경우도 있으며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생기면 다시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고 신분 세탁 과정을 다시 밟게 됩니다. 또한 만일 증인이 출석 후에도 재판에서 패소하거나 위험한 움직임이 포착되면 증인과 증인 가족이 정말 위험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국내가 아닌 외국으로 정착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로 19,000명가량의 참가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들어갔었는데 모두 다 성공적으로 보호됐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어요. 19,000명 중에서. 사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만일 이 프로그램의 실패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증인으로 나서겠다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고 다시는 중요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자, 이제 미 연방보안청에서 제공하는 미 연방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까 초반에 약속드린 연방보안관과 보안관의 차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보안관은 영어로 sheriff라고 부르죠. 그리고 연방보안관은 marshal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US marshal이라고 불러야 하죠. 이 sheriff는 미국의 그 군, 카운티를 지키는 법 집행자로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매우 오래된 지방 관직입니다. 물론 연방보안관도 마샬도 굉장히 오래된 관직이죠. 서부 영화에 많이 나옵니다. 이 두 직업 다. 이 보안관은 사실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카운티에서 선거를 해서 뽑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안관이 2번 재선이 될 경우 관할 구역 내에서 파워가 좀 세집니다. 이는
한국의 초선 국회의원과 이선 국회의원의 끝발 차이, 요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 유지가 되는 것이죠. 2번 정도 당선이 되면. 그리고 보안관의 업무는 관내의 치안 유지와 범죄 수사, 그리고 범인의 체포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방보안관은 연방요원이죠. 그리고 업무 영역이 굉장히 다릅니다. 특히 연방보안관은 사건의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사람들은 체포만 하죠. 자, 이제 보안관과 연방보안관의 차이를 조금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은 좀 아이 같은 질문이지만 그냥 보안관과 연방보안관 누가 더 셀까요? 자, 보안관은 관할 내에서의 법 집행, 수사, 그리고 치안의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즉, 자기 관내 안에서는 굉장히 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방보안관이 보안관의 관할 지역에 나타나서 체포작전을 수행하려면 현지 관할인 보안관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처럼 연방보안관들이 갑자기 동네에 나타나서 쑥대밭을 만들고 보안관이나 부보안관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부리는 게 아닙니다. 한국으로 말하자면 정식으로 협조 공문을 띄워야 합니다. 몇 월 며칠 우리가 거기 가서 무슨 작전을 수행할 것이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공문을 띄워서 협조를 받아야 하죠. 왜냐하면 각자의 관할은 존중받아야 하니까요. 연방이든 그냥 보안관이든요. 하지만 연방보안관이 추적하고 있는 용의자에 관련된 보안관 관할 내의 작전권은 보안관이 아닌 연방보안관에게 주어집니다. 즉, 관할임은 존중을 해주지만 연방법 관련 사건의 주도권은 연방요원이 우선권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범인도 연방보안관이 체포하게 됩니다. 그냥 보안관이 체포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하지만 대부분 연방보안관들이 보안관 앞에 나타날 때는 보통 다 이런 상황들이죠. 본인들 사건이 있을 때 보안관서에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연방요원들이 보안관이나 경찰들보다 좀 센 것처럼 묘사가 되는 것이죠. 일종의 클리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미 연방보안청에서 제공하는 특별 서비스인 증인보호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안관과 연방보안관의 차이도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